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갔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해라. 네. 이런데 이것도 깨겠다 이거요. 네?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재앙을 맞이하는 거야. 지금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론도 다시 등장할 것 같단 말이야. 돈을 낼래 아니면 빼갈까. 윤 대통령이 해왔던 동맹 외교는 다 무너지는 거야.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폴란드에는 한국 무기 사라고 100억 달러 꿔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지원 사업하라고 100억 달러 꿔주고, 그래서 우리 삼부 토건 주가 띄우고, 어차피 이 정권 내년 못 넘겨.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은혜입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 보여요? 일상으로 복귀해서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 마치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적은 없지만 군대로 치면 전방 근무와 같거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심지어 비행기 결항까지 돼가지고 거의 뭐 공항에서 노숙하고 애들 울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을 겪고 한국에 딱 오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맞아. 집에 오니까 항상 여행 끝나고 오면 하는 얘기가 집이 최고야. 여러분, 집이 최고입니다. 네. 내가 며칠 전에 네. 84학번이거든. 아, 네. 나이 많이 먹었죠? 동안이시네. 근데 그때 그 같은 동아리에 1학년 처음에 들어가서 네. 그 사이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그 여자애가 남편하고 나왔어. 남편도 내 친구야. 아, 네. 그래서 저녁을 먹었는데 네. 얼마 전에 둘째 며느리를 만나 봐. 아, 둘째 며느리. 네. 대박. 근데 이 여자애가 참 사려 깊은 애라서 1학년 때부터 말빨이 좋았어. 네. 그래서 며느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 네. 그러는데 역시 사려 깊은 애가 달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시부모한테.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친다. 지치면 사람이 싫어진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느리가 얼마 있다가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요래들에. 그래서 얘가 참 괜찮은 시어머니구나. 사람한테 뭔가 느끼게 만들 줄 아는 재주가 있어 얘가.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왜냐, 너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슬프게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윤혜 씨 외국 간 사이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 사진과 그 기사를 보고 이거 온 우주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트럼프를? 이런 생각했어요. 예.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그냥 후보직 안 내놓고 저러고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게 대비가 돼버리니까 이게. 그럼 만약 지금 이런 기세로라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훨씬 높아졌죠.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궁금해. 특히 기업이나 우리나라 어떤 내수 경제나 수출 경제나. 자, 오늘 그 점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네. 일단은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IRA 인플레 감축법, 그다음에 치과 과학법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법. 근데 이거 다 반대입니다. IRA가 뭐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이렇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에너지 전환도 하고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죠. 전기차 같은 거 굉장히 비싸잖아. 비싸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가격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 정부가 보조해줘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고. 네, 그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게 바로 인플레 감축법이야. 아, 그렇구나. 이거를 다 반대예요, 트럼프는? 다 반대. 근거가 뭐예요? 다 반대. 왜냐하면 그거는 외국 기업이 들어오잖아. 한국의 현대차가 요즘은 옛날에 디젤 엔진에서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고, 여기서 선두주자잖아요. 네. 물론 중국이 강세긴 하지만 미국에는 전기차 자체 생산이 안 돼서 뭐 테슬라가 있죠. 맞아, 일론 머스크에. 그런데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게 한 미국에서 3, 4위 정도 돼. 네. 여전히 강세인 건 테슬라 같은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데가 미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고 거기에 공장 짓는데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주면 그러면 가격이 다운이 돼서 한국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다른 기업이 우리가 왜 외국 기업에 돈 줘? 근데 기후위기는 여기는 무조건 미국 우선.
기후 위기? 기후 위기는 없다는 게 트럼프 입장에 그 파리 협정을 탈퇴했었잖아 1기 때.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무슨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뭐 탄소 배출 기업하고 다 유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1기 집권 때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협정을 탈퇴한 거예요. 파리 협정이 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만들자. 탄소를 자연에서 흡수하는 거하고 배출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면 더 이상 탄소가 안 늘어나고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지금보다 1.5도 이상 높아지기 전에 탄소 제로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지금도 만들자.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장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다 기후위기잖아요. 기후위기고 그 사과 뭐 총선 때 그 사과 10,000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그게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문제예요. 지금은 사과 농사가 안 돼요. 이게 기후 변화에 맞출 수가 없어. 약간 동남아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그러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감귤 재배도 가능할지 몰라. 세상에. 그리고 사과는 점점 북상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파리 협정을 하고 그 서방에서 개발도상국이 앞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그치. 그때 개발도상국의 서구의 선진국들이 협력해가지고 3,800억 달러의 개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는데 거의 약속을 안 지켰어.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개발도상국들 완전히 배신한 게 뭐냐면은 네. 백신을 서구 국가들이 독점을 하고 안 줬어요? 안 줬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따로 뭉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더럽고 안 입고와 못 살겠다. 개발도상국 어디가 있어요? 남아공이랑. 아이 세계에서 100개국이 많이 넘죠. 있구나. 선진국 빼곤 다 개발도상국이지. 뭐. 뭉쳤어요? 선진국 빼. 네.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었어.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제 남쪽 나라들,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남쪽에 많아. 그리고 세계 부자 나라들은 다 북쪽에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남북 문제라고도 해. 세계의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 또는 중간 국가들 이런 데서 야 우리끼리 정치 세력화하자. 이래서 미국에 저항하고 막 독자 세력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계산 못 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 때 참패한 이유가 네. 선진국 외교만 하지 이 글로벌 사우스를 방치했다가 사우디한테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로나 터졌으면 윤석열 정부 아래 우리는 진짜 끔찍해요. 백신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외교였군요. 이 백신이. 그다음에 치과과학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도체법이라고 있어. 네.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를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면은 미국 정부가 막대한 인프라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해라. 네. 이런데 이것도 깨겠다 이거요. 왜요? 외국 기업에 왜 돈 주냐 이거요. 그럼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것도 깨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이든 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 현대 해가지고 미국의 삼성전자만 해도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현대자동차도 5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더블로 늘어서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계속 나온 게 50%를 이미 집행을 했다고. 우리나라가요? 이미 미국에 미국도? 땅 사고 공장 짓고 지금 SK 가고 하이닉스. 있는데 돈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중간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거는 막 계약서 협정서를 써야죠.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최근에 그 반도체법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글이 나오고 있는데 미안하다. 줄 돈이 없다. 이런 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이 떡볶이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얼른 윤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트럼프 때 비상사태였어요. 그 전 정권 때?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 파는데 FTA 체결을 했잖아요. 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관세가 제로거든. 네.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관세 몇십 프로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현대자동차 난리 났었어. 어떻게 가까스로 풀긴 풀지만 이제 그거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재앙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가 지금 약간 트럼프가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온 우주가 그래. 그럼 이제라도 바이든이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바이든이 측근과 가족 얘기 듣고 사퇴 안 하겠다 그러는데 난 이게 부인은 제정신인 것 같은데 왜 남편을 설득 못하죠? 아니 부인이 더 심해. 그 질 바이든 여사가 더 심하다니까. 자기 남편 상태를 보고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본인의 그 아니, 생물학적 한계로 네. 내려놓고 미국의 정치를 살리는데 미랄이 돼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거꾸로요. 그리고 며칠 안 남았어. 거기에다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또 확진돼가지고 미국에서요? 코로나가요? 바이든이 바이든지.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행사에 못 나왔어 오늘 또.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규탄 성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미 정도면? 연판장은 돌고 있지. 그래도 요지부동.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들이 이제 계속 사직하라고 얘기했다고 했던 것 아니 같은데. 다 얘기했지. 오랜 친구도 얘기하고. 힐러리 이런 사람들도. 힐러리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미국 민주당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의 뜻에 따라서 또 하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상하원 의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공론화 수구일을 해서 네.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지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본인하고 그래 저기 측근 가족 몇 사람이 막어 쓴다고 그래 대책이 없다 그래 버리니. 오바마 부인도 막 대선에 나오네 많은 미셸 오바마. 네, 미셸 오바마도.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트럼프를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는 미셸이 네. 난 정치 안 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정치가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고장난 민주주의다. 고장났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공화당이 점점 극단화되고 있어요. 원래 이 폭력을 옹호했던 트럼프가 이번엔 폭력의 피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운으로 살아남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미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미국 공화당이 괴물이 돼가고 있거든. 그렇네. 바이든도 괴물이 돼가고 있고. 그런데 미국의 민주적 절차와 정치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무능하니까. 그니까요.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요. 무방비 상태로.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네. 이렇게 힘을 맥을 못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공격당하고 하면 총기 규제 이런 것도 할 만도 한데 네. 그것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갈 거야. 야 저기 이번에 총으로 암살당할 뻔했으니까 차라리 모든 시민이 총을 더 갖자. 그래야 자기 스스로를 지킬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역이용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뭐 거의 매달 듣는 뉴스인데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막 학교 이런 데서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과 그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의 절연을 선언하고 있고. 그럼 혼자 미국 자체내로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라 그래. 아메리카 퍼스트. 네.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걸 줄여서 마가라 그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니까 마가가 되겠지. 그렇네. 마가. 그래서 마가파라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 마카파가 느낌이네. 마카파야. 진짜 마카파라고. 무더운 올여름 Y존은 여군과 함께 쿨하게 Y존의 시간을 되살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은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를 더해서 청결은 물론이고 Y존의 탄력 보습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합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력 있고 건강한 질을 위해 여궁의 유산균을 함께 챙겨주세요. 질 건강에 좋은 먹는 질 유산균 그리고 Y존에 뿌리는 락토 미스트까지 이제는 바르고 먹고 뿌리고 여궁 3종 집중 케어로 Y존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켜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궁 본품 2+1 이벤트와 함께 여궁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질 유산균 그리고 질 미스트를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여성의 Y존 케어는 여궁.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산순백은 바로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산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모종삼이 아니고 함양 지리산 800고지 직접 씨를 뿌려서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드시고 예. 이제 특히 의원님 요즘 너무 많이 활동하시니까 기력 필요하죠? 기력 어쩐 노인이든 어쨌든 네. 산삼 그 자체. 몸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들어있어요. 이렇게 더울 때 이 산삼만한 게 없죠. 컴파운드 K 강화로 더군다나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홍삼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데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나는 2번째, 3번째 구매했다라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7월에도 변함없이 이 무더운 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1+1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산삼시대 한 박스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과 구성,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구매하실 때 김종대 TV 보고 왔다 이렇게 탁 남겨주시면 온가족 여름 건강관리에는 산삼 순백. 나의 보험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관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전화 안 했냐고 고객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은 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설계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17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고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안에 하트 요 손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1800-7917이 대표 번호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근데 제가 그 뉴스도 봤던 것 같아요. 영국은 반면에 극우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되게 극적인 승리를 노동당이 극적 좌파가 됐어. 그니까요. 이건 또 다른 시그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정반대인데 그쵸? 그동안 보수당이 브렉시트라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에서 맞아, 탈퇴하고 뭐하고 할 때 탈퇴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3년을 떠나고 영국의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야. 그랬구나. 국민들은 평화르기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기후위기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글로벌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당이야. 주로 유럽은 좌파가 그래. 영국이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주로 이렇게 약간 글로벌리즘, 보편주의 이런 거를 좋아해.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에서 집권을 하면서 내세운 게 진보적 현실주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죠? 진보적 목표를 위해서, 진보적 목표라면 기후위기, 그 다음에 불평등, 난민 포용, 뭐 이런 진보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의 수단이라고 하는 현실주의를 활용하겠다. 요거 약간 어려운 말인데 현실주의를 얘기할 때 국제정치에서는 뭐 세력균형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도발을 억제한다든지 이렇게 힘을 내세우고 하드 파워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제 현실주의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목표는 진보로 가겠다. 우와, 내가 원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의 권력을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겠다. 돈과 권력을 사용하겠다. 그렇지. 경제력, 군사력. 그럼 되게 부딪힐 수도 있겠다. 영국이랑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서로 정책 방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영국은 기후 위기라든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나라는 우파로 퇴행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선 좌파가 부활하기도 하고 세계는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전부 다 우파로 돌아서면 세계는 뭐 이제 다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론도 다시 등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철수한다고요?
그 대신 철수 안 하려면 돈 내놔. 돈을 낼래 아니면 빼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많이 위험해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문제죠. 이 동아시아에 다 안정자로 있던 미군이 하나둘 빠져나가면 네. 힘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럼 봐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가장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더 중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서 본인들 손해 아니에요? 그런 건 관심 없어. 그 중국을 가서 내가 만나면 되는 거야. 즉 트럼프는 나 푸틴하고 친해. 그리고 시진핑? 중국의 킹 아니야 킹. 걔는 더 강해져야 돼. 나는 왕이 좋아. 그래야 내가 중국에 만나러 가지. 이 이야기는 네. 실제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위해서 엄청 뒤에서 물밑 작업 더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국한테 양보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득권을 침식하는 건 용납 안 하죠. 그러겠지. 미국 패권이라는 건 크게 보면 군사적 패권, 그 다음에 기축동화로서 네, 달러 패권.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지.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왜 가는 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안보를 지켜줘야 되냐? 비싼 돈 들여서. 그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 내고 있잖아요 지금. 필요하면 돈을 더 내라고. 그럼 빠지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끼리 지키면 안 돼요? 물론 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 체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 뭐냐면 윤 대통령이 해왔던 동맹 외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흔들릴 거야. 그럴 수가 있구나. 대통령만 바뀌면 다 그냥 폐기가 돼요? 네. 아니 미국 트럼프 4년이 그러느라고 정신 못 차리던데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을 하듯이 바꾸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계속 협박하고 계속 흔들어대고 윤 대통령이 뭐 동맹이 우리 생존과 안보 번영의 어떤 그 절대적인 축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동맹하고 갔는데 이젠 동맹도 믿을 수 있느냐 이 회의론이 당연히 등장하고 아니면 돈으로 메꾸자는 주장도 나오겠죠. 돈이 없는데. 돈을 주자. 네. 이럴 수도 있겠죠. 돈 뭐 땅 파면 돈 나와요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하도 외국에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빚도 대신 갚아주고 어느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인가? 근데 폴란드에는 한국 무기 사라고 100억 달러 꺼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지원 사업하라고 100억 달러 꺼주고. 왜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부 토건 주가 띄우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다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제 깜빵 가야죠. 그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어차피 이 정권 내년 못 넘겨요. 그래요? 진짜요. 진짜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 못 넘겨. 내가 요즘 취재한 바로는 이 정권 절대 내년 못 넘겨.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언제죠? 올해 11월인가? 11월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이 계속 윤석열 정부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완전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를 잘할 수 있는. 근데 딱 한 가지 변수는 네. 지금이라도 바이든이 후보직을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제발 좀. 어떤 새로운 그 후보가 나와? 정치인이 옹립이 돼가지고 힘을 불어넣어줘서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나마 선거는 되는 이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는데 마지막 가능성을 바이든이 걷어차는 것 같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렇네요. 언제 투표가 8월 초에는 사퇴해야 돼요. 그래야지 후보가 되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불가능하고 하려 그러면 너무 혼란이 커. 절차고 뭐고 다 바꿔야 되니까. 이제라도 바이든 시간이 얼마 없어. 사퇴하라고 제가 DM이라도 보내볼까요? 글쎄. 인스타그램 한.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가 우리나라에 좋으냐 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가지고 저 나라 민주주의는 이제 고장나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구나. 폭력과 극단주의가 판을 치고 이러는 가운데서 기후위기라든가 세계적인 공급망의 그 안정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왔던 그동안의 어떤 범세계적인 그 논의와 네. 협력과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기후위기의 마지막 안전판인 파리 협정도 다시 탈퇴하거나 또 가입했어요? 바이든이 되고 나서? 네. 아, 재가입을 했죠. 근데 또 탈퇴한다고? 또 탈퇴할 가능성이 높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방치해버리고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트럼프가 되면 이스라엘도 싫겠네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주로 민주당 쪽에 로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물론 공화당도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그러나 변수는 생겨요. 그렇게 돼가지고 방치하다 보면 이제 미국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도 위험해진다고 보는 거죠.
싫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불안정해지니까. 그렇구나. 예, 최근에 김정은, 푸틴이 자주 만나고 있고, 네. 시진핑도 뭔가 이때를 또 노려서 전략적인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1월이 전 세계가 긴장한 그렇네. 새로운 여러모로 국면이 열리고 있고, 여러모로 트럼프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온통 관심이 다음 달부터는 미국 대선으로 쏠릴 겁니다. 이런 바이든이 상태로 사퇴하기를. 아마 미국의 최악의 선거가 되는 거야. 한 명은 거짓말쟁이고 한 명은 치매 환자 같고, 아, 그 둘이 경쟁을 하는 거야. 아니 뭔가 엄청난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집단 지성이 모여 있을 것만 같은 미국이란 나라가 리더 한 명을 그때 트럼프 당시 때 리더 한 명 잘못 뽑아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 무식한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더한 게 와. 그때보다. 아,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걸 느껴요. 사기꾼과 치매 환자가 싸운다. 빨리 바이든이 사퇴하기를 저희가 두 이제 손 모아. 남은 변수는 그거 하나 남았다. 아, 그러니까 난 사실은 미국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회복하길 바라고. 맞아.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이제 연말부터 한국에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내년 전국은 네. 우리도 짐작하지. 그러니까요. 우리 뭐 국내 정치는 다릅니까? 국내 정치 더 우린들 심각하죠. 다릅니까? 지금 난 대통령 한번 윤석열 잘못 내년 뽑아가지고 못 지금 내년을 못 넘긴다고 봐요. 내년도 올해를 못 넘겨야 돼. 아니 올해까지는 어떻게 내가 뭐 저렇게 뭐 딱 그냥 탁탁 틀어 맞으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되고 이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쓰기 판이 되는 건데 분당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미 이 정권은 지금도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지금도 이미 망했는데 맞아. 숨만 붙어 있어. 거부권, 수사권 뭐 이런 거 갖고 연명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뭘.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많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권이 망하면 우린 행복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우리는, 내년은 절대 못 넘긴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이후를 상상하자. 바이든 이후를 상상하자. 지금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 윤석열 이후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아니라면 안 돼. 국민들이. 네. 우리 박근혜 탄핵시키고도 저절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 뒤에도 맞아요. 태행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세계 정세를 알면은 우리가 또 예측하는 재미도 있고 이게 시야가 넓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너무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대 뻥 뻥 뚫리는 뚫리는 TV.